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여기저기서 안전을 강조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 하굣길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도로나 인도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등 하교 시간 스쿨존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시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찬반이 분분합니다. 통제도 방법은 되겠지만 당장 위협받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은 스쿨존 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산시가 시민토론 온에어를 통해 스쿨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과는 찬성이 173명, 반대 50명, 75% 대 22%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찬성 쪽은 스쿨존 내 속도 제한 안 지켜지고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 시야까지 방해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아이들이 하교 후 주위 살펴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우 많아서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로 통제에 따른 인근 우회도로 확보와 주정차 차량 정리가 수반돼야 한다. 또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고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의견입니다.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찬성하죠. 황색에 뭐 그런 옐로 카펫 그런 것도 없고 주의할 거는 그게 적은 거지. 통제가 안 되지. 요 도로 아니면 다른 데 저리 돌아가면 힘이 들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에다가 신호대나 CCTV를 달아가지고 한 180도로 아래로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차가 이 보면은 하교시 보면 사람이 없으면 막 달리거든요. 한 번씩은 오토바이 같은 게 빨라서 올 때마다 조금 무섭기도 하고 버스도 길이 좁은데 다니니까 좀 무서워서 그런 생각이 한 적 있었어요. 빨리 급하게 달리는 차들이 있더라고. 우리도 한 번씩 놀랄 때가 이렇게 나가다가 근데 그런 걸 차들이 주의하게끔 시설을 현재 등 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지난해 기준으로 44곳, 절반의 22곳은 등교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22곳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 오후 1시부터 3시 혹은 12시부터 3시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 초등학교 10곳 중 1곳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셈인데 우회도로가 있거나 이면도로로 주민 불편이 적은 곳에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 스쿨존 내 시간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곳은 반송초등학교 등 모두 5곳, 부산시는 스쿨존 내 차량 통행 제한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5곳 확대에 그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모든 초등학교를 다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초등학교는 통행 제한 안 되고 구청이나 뭐 경찰서 뭐 그런 데서 다 나가가지고 주위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묻고 주위의 분들도 다들 찬성하는 걸로. 스쿨존 내 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년째 통학로 환경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중구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정문에서 수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강시양 씨. 아이가 학교에 입학 후 고학년이 됐지만 위험한 등 하굣길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토로합니다. 차가 일방 통행길로 돼가지고 애들 하교할 때 차가 건너편에 한 대 불법 주차량이 있으면 교차되는 그 순간에 애가 튀어나오면 분명히 100%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아이들의 하굣길을 지켜봤습니다. 인도 위를 점령해버린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은 도로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차량 한 대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도로에 차량들과 아이들이 뒤엉킵니다. 공사 차량까지 드나들면서 아이들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라도 설치하고 방지턱이라도 있고 오목거울이라도 있으면 사고율이 적을 건데 그나마
선생님들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6년간 계속 그걸 보면서도 불안했어. 올해 3월 개교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개교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스쿨존이라는 안내 표지판은 주변을 둘러봐도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주변으로는 빠른 속도로 차량들이 내달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까지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관계기관 간 예산 미루기 탓에 언제쯤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엔 부산 진구의 한 초등학교로 가봤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이 학교에도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고 학교 앞에선 번호판을 버젓이 가린 채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즐비합니다. 아이들이 다녀야 할 인도위는 짐들로 쌓여 있고 학교 정문 바로 옆엔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의 보행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으로 CCTV도 반사경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원차 타려면은 아예 통제해버리면은 힘드니까 속도만 확실하게 줄여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주차장 있는데 주차를 할 때 여기로 들어오니까 좀 학생 지나다닐 때 위험한 부분도 있었어요. 학교 주변 노상 주차장에 폐지된 영도구의 한 초등학교. 노상 주차장이 폐지됐지만 주변에 마땅한 주차 공간 마련 없이 없애다 보니 폐지된 노상 주차장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며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 사고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주거지가 없어지고 나서 이래 되고 나니까는 차들이 더 엉망으로 주차를 하거든요. 소에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고 사람이 다니기 위해 이런 처지에 놓여가 있는데 이렇게 스쿨존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 무방비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산 지역의 초등학교는 모두 304개, 취재진이 직접 둘러본 곳은 10여 곳의 통학로, 모두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등하교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곳은 5곳, 보행로를 설치하고 스쿨존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지역은 11곳, 스쿨존 내 도로 환경 개선이 올해엔 16곳에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대책으로 나오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막기 위한 CCTV 설치인데 그 계획을 짚어봤더니 끼워 맞추기식 시책 추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20년 20개소, 2021년 20개소, 2022년 20개소, 2023년 이후 24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고 매년 12억씩 2023년 이후엔 14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통행자리 되지 않는 곳에는 저희들이 속도 단속 카메라를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스쿨존 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름만 거창한 땜질식 처방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스쿨존 내 평균 차량 통행 속도 12.8% 감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옐로카펜 예산 10억 원이 확보돼 올해 안에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 전국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435건, 473명이 다쳤고 3명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74%는 등하교 시간 벌어지고 있는데 등하교길,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 제한 확대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찔끔찔끔 확보된 예산으로 아이들의 보행이 자유로운 공간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14일 헬로티비 뉴스에선 재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마을 한복판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도구가 나서서 공사 시작부터 중지 명령을 내리고 지속해서 행정 조치를 취했지만 소유주는 이행 강제금만 내면 문제가 없다며 법과 행정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는데요.
끝까지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19일 행정 대집행이 실시됐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2019년 6월 13일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계고 송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서 영도구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건축 허가도 없이 재해위험지구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2달여 동안 끌어온 행정과 건물주의 힘겨루기가 결국 행정 대집행으로 이어진 것. 이른 아침부터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강한 반발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1시간여가량 이어진 극한의 대치 끝에 소유주는 저항을 멈추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이행 강제금만 내면 불법 건축물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지만 결국 물러선 겁니다. 나 이거 포기하는데. 이웃들의 민원과 행정의 시정명령을 무시한 결과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 및 적극적으로 취하고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 위협은 물론 소음과 악취 등의 불편을 호소해온 마을 주민들은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했습니다. 이게 화재, 그다음에 소염이 많아서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강제 이행을 하면은 달세 주는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나 뭐라고 감사드릴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참 여기에서 먼지와 냄새를 맡고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민들이 단결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관계 부처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오늘날 철거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관계기관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영도군인 행정 대집행으로 발생한 1,100만 원 상당의 비용, 불법 건축물 소유주에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 부산 일부 아파트들이 느닷없이 세금 폭탄을 맞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재활용품 판매나 광고 전단지,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 잡수입이 발생하는데 무려 6년 전 세금을 부과하며 세금 폭탄을 맞은 겁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24세대의 기장의 한 아파트. 이곳은 지난 5월 세무서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3년부터 4년간의 아파트 관리회 수입, 일명 잡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내용입니다. 이 아파트의 1년 평균 관리회 수입은 3천여만 원. 여기에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붙은 가산세까지 추징되면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2015년 주택법이 일부 개정되고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2016년부터 기존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일반 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정보가 부족했던 6년 전 세금의 갑작스러운 추징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 신고할 적에 그동안에 안 했던 부분을 언제라도 주거나 안내라도 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한 몇 년 지난 후에 갑자기 한 7년 전, 6, 7년 전 거를 갑자기 일괄해서 내라 하니까 거기에다가 가산세까지 포함하면은 금액이 엄청 나거든요. 아파트에서는 관리회 수입을 통해 소방시설 유지비나 소독비를 사용하며 투명하게 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해 왔는데 세무서의 일방적 통보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사도 가고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준비한 바도 없는데 그걸 갑자기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갑자기 3년분을 갖다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받는 것은 저는 그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898세대의 동네의 대규모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6년 1월 사업자 등록을 신고한 이후 관리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수입에 대해 미신고 불이익인 가산세까지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직무 유기가 아니라면 앞으로 세금 가로 제때 거두지 말고 한 5년이나 6년에 있다가
7년 딱 돼가면 그때서 아마 폭탄 터두듯이 그렇게 세금을 거두면 되겠습니까? 대한주택사관리협회 부산시회가 지난 6월 17일 기준으로 파악한 세무서 과세 자료 제출 대상 아파트 현황을 보면 모두 84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역세무서가 지난 3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에 과세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고 있어 그 수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부산을 비롯해 대구와 충남 등 일부 지역만 다른 잣대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국적이지 않고 일부 시도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 없고, 이게 대해서 어떤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우리 고용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타 시도에는 인정을 하는데 부산시 세무서만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항의를 해볼. 이런 가운데 부산국세청에서는 법률상 세금 추징의 존속기간은 7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아파트연합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국세청을 항의 방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부산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은 약 1,050개소. 언제 갑자기 세금 폭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방송에선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선제적 쓰레기 미수거를 시행했던 서동 고갯길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다시 쓰레기 수거는 시작됐는데 서동 고갯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정군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40%가 집중됐던 서동 고갯길입니다.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문 밤이나 새벽에 몰래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전기장판이나 TV, 검은 봉지에 생선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음식물이라든지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왔었는데, 금정군은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 홍보 기간을 거쳐 20여일 동안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쓰레기 수거는 시작됐는데 서동 고갯길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쓰레기 무단 투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던 현수막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강력한 경고에도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졌는데 한 달 뒤에 찾은 서동 고갯길은 눈에 띄게 쓰레기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쓰레기 미수거 시행 이전에 하루에 1.7톤 무단 투기되던 쓰레기 양이 현재는 0.17톤으로 90% 감소됐습니다. 쓰레기 마대 100리터짜리 20마대 정도 나오던 것이 지금은 2~3마대 정도로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무단 투기 쓰레기를 줄여보자는 취지에 공감해 밤낮 없이 감시에 나선 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감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버려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서동 고갯길에서 시작된 나비 효과는 금정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정 클린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줍기에 나섰고 점점 확산돼 한 달 만에 참여한 주민만 800여 명에 달합니다.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후에도 관리해가지고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른 지역에도 선제적 미수거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선제적 무단 투기 쓰레기 미수거가 성과를 거두자 금정구는 한 칸 물러난 골목길에도 이동식 CCTV 10여 대를 설치해 쓰레기 무단 투기를 뿌리 뽑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전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본격적인 해양 레저 스포츠 시즌을 맞아 해수욕장에서는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해양 레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한 수상 레저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대책과 현행법 등을 살펴보고 더 보완돼야 할 부분은 없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해양레저관광학과 김철
박철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이 이 해양 레저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좀 부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부산의 해양 관광 산업이 많이 발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부산의 해양 관광 문화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부산의 해양 관광의 어떤 유행이나 형태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해양 관광은 이제 바다와 바닷가 인근에 있는 어떤 연안 지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양 레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해양 관광이라고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해양 관광을 떠올려 보면 해수욕이라든지 일광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런 이 해양 관광이 있고 요트나 보트나 어떤 서핑과 관련되어 있는 레저 스포츠형 어떤 해양 관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크루즈라든지 유람선 그리고 해상 해중 전망대나 스킨스쿠버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해양 관광 그리고 체험형 해양 관광인 어촌 체험이나 생태 체험 관광 또 그리고 뭐 온천이나 산림용가 같은 치유형 해양 관광 이런 해양 관광들이 있습니다. 레저 활동객과 함께 요즘에 최근에 안전사고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한 표류 사고부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아주 큰 사고까지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해양 레저 안전사고 부산에서 얼마나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뭐 자료에 따르면 그 남해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발생한 해양 레저 사고와 관련된 건수가 대략 한 120건 정도가 되고 네. 2014년대에 비해서 한 40%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016년 지난해에도 부산에서만 55건 그리고 2017년 82건 등으로 6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71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고들은 주로 이제 수상 오토바이와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 간에 발생하는 사례가 사실은 빈번하고 있습니다. 뭐 사례로 조금 예를 들어 보면 네. 2010년도에는 부산에서 땅콩보트와 수상 오토바이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4명 정도의 어떤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또 2014년도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기 위해서 물속에서 대기하던 대학생이 수상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도 사실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그 여름철만 되면은 어떤 그 수상 오토바이와 관련된 다양한 동력 레저 기구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그 레저 기구별로 동력 레저 기구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별로의 어떤 해양 레저 공간에서의 어떤 안전 운항 동선이 제대로 좀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네. 있다 하더라도 안전 운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그 일부 수상 레저 기구 활동자들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레저 활동으로 인한 이 해양 사고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양 레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원론적인 어떤 내용들이고 그리고 수상 레저 안전법이 시행된 2000년도부터 지금 최근 어떤 2018년도까지의 어떤 수상 레저 기구,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정 면허 취득자 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 뭐 한 7,000명 정도에서 지금은 대략 한 22만 명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는 대략 31% 이상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많은 해양 레저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양경찰청에 따르면은 수상 레저 사고의 80% 이상이 운항 미숙이라든지 뭐 조종 미숙이라든지 운항 부주의 그리고 충돌이나 어떤 전복 등 사고가 대략 80% 정도, 90%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와 같은 어떤 그 해양 레저 사고는 해양 레저 활동 공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를 갖다가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활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그리고 레저기구 관리 운영 능력이 미비됐다든지 안전 불감증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수상 오토바이는 아무나 운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만 딸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떤 수상 레저 안전법상 동력 수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 1급, 2급 면허를 취득해야만 네. 이런 레저 기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단 어떤 이 교육이라든지 어떤 동력 수상 레저 기구 1급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이 감독자가 있는 곳에서 네. 면허가 없는
해양 레저 활동자가 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면허를 취득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우리 운전면허 취득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법제적인 응급처치, 수상레저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운항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하고 이후에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레저 보트나 이런 것들을 운항할 수 있는 실기 운용 능력을 시험 치는 실기 시험이 병행되어져서 면허가 1급, 2급으로 나눠져서 주어지고 있고 1급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든지 지도자들 위주로 아무래도 면허를 취득하게 되고 2급은 일반 어떤 그 레저기구 활동자들이 많이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실제 이 현행법의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수상레저 안전법이 만들어진 지가 대략 이제 한 20여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수상레저 안전법이 2000년에 시행된 이후 지금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된 수상레저 안전법을 개정하기 위한 실효성이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활동들이 매년 한 2~3건 정도의 어떤 개정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그게 확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실 실정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내수면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해서 소방관서에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개정안이 올라가 있고 또 수상레저 안전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개정안도 지금 발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업무 대행 기관의 종사자들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확대에 대한 개정 법안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안이 발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이 레저 관련 사고는 성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부산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해양 관광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는 만큼 지금부터 좀 대비를 잘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경에서도 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 해경에서 지금 8월 초, 대략 8월 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에서 연안구역 관련된 안전과 안전한 레저 활동을 위해서 수상 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를 동부산 권역하고 서부산 권역 2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확정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보통은 음주운항이라든지 무면허 조종, 그다음에 운항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또는 구명조끼를 미착용했다라든지 정원 초과 또 원거리 어떤 레저 활동에 대한 미신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을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작년에도 이런 대책을 시행하지는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해경 기동 순찰대가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여름철에 해수욕객과 그다음에 동력,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 활동자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많은 활동을 사실 하게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단속이나 어떤 그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물놀이 시즌에만 이러한 어떤 그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좀 인적, 물적 자원 규모를 좀 더 어떤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어떤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활동 형태별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비수기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안전 예방 시행책 등이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정부에서 이 수상 레저 기구의 계류를 위한 마리나 확보를 위해서 수년째 이 거점 마리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계류를 막기 위해 좀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인프라 구축 속도가 이 레저보트 증가세를 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시설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어떤 정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작년 2018년도에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부산을 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라고 사실 발표를 했고 올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3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제주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중에 한 곳을
국제적인 어떤 관광 도시를 육성하겠다라고 사실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어떤 그다음에 관련 공공기관의 관련 부처의 어떤 TFT 구축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좀 더 시급한 어떤 그 실정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부산시는 뭐 해양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서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를 어떤 유치를 하였고, 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부산시 해수부는 올해부터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리나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반 시설들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북항 마리나 개발과 그다음에 수영만 요트 경기장 재개발 사업, 그리고 운촌 마리나 개발 사업 등을 가속화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부산의 어떤 굵직굵직한 해양관광, 해양레저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굵직한 사업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만 추진될 수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급선무이자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유관 공공기관 간의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협력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부산의 경우에 이 해양 레저 특구가 지정이 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몇 군데 정도 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일단 지금 해운대에 해양 레저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정되었고 2007년도에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네.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자연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그 해양 레저 특구의 안정적인 그리고 안전한 어떤 그런 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어떤 해양 공간 활용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법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협력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특히 최근에 2019년 올 4월부터 해양공간계획법이라는 것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레저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통합관리 시스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력적 대응 노력이 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그 해양 레저 특구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 또한 해양 레저 특구 지정 목적과 방법에 부합하는 해양 레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해양 레저 상품을 개발하거나 비시즌의 어떤 그런 그 수요자 확보를 위해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도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런 타 지역의 어떤 또 이 부산 지역의 어떤 그 해양 레포츠 센터 건립이나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어떤 위탁 경영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네. 이런 특구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연안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축제를 연계를 해서 네. 활성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 부산이 이런 뭐 해양 레저 특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선도적으로 많이 방안이 마련돼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부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산 인근의 다른 도시들 중에 이런 좀 해양 레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어떤 방안이 좀 잘 구축되어 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요? 부산은 대한민국 누구나가 생각하는 사실은 해양관광의 어떤 중심, 핵심 도시이고 천혜의 어떤 그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비해서 실제 그 부산시에서 노력하는 관광에 대한, 특히 해양관광에 대한 예산이나 열정이나 정책은 사실은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에 비해서 뭐 타 지역 인근의 어떤 경남이라든지 거제, 뭐 전라도라든지, 네. 그리고 뭐 경북, 포항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부산보다는 보다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양관광 1분지라는 어떤 구호를 내걸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네. 예산을 투입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투입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의 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이 부산시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상황을 좀 고려해 보면, 네. 작년에만 하더라도 2018년 3월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의 해양 레저과를 해양 레저 관광과로 확대 개편해서 정책적 지원과 뭐 이런 개발 사업을 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네. 비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해양 레저과를 작년 여름 시즌에 해양 레저
팀으로 축소해서 이렇게 해산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역에서 필요성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듣고 부산시에서 올 초에 다시 해양레저 관광과로 확대해서 개편을 하는 형식이 이제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양 정책이 수립이 되고 관련 행정 전문 서비스를 하는 어떤 그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네.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러한 어떤 그런 체계를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사 이동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육성될 수 없는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사실 최근에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람선도 이 안전사고에 가장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 레저를 즐기러 많은 분들이 부산에 찾아오시면 좀 유람선도 타고 이럴 것 같은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뭐 최근에 뭐 안 좋은 어떤 유람선 사고도 있습니다만 부산에서도 사실은 유람선이라든지 내항에서 벌어지는 크루즈, 연안 크루즈 활동들이 사실 많아지고 있고 부산시나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업 행태를 사실 늘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뭐 해운대, 태종대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어떤 리브 크루즈와 관련된 수영강에서 행해지는 활동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유람선 관광은 사실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안전 예방을 위한 어떤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 더 유람선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어떤 안전 점검과 위급 상황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우선되어야 되고 사실 유람선을 타는 그 유람선 관광객들에게는 현행법상 사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은 사실은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수칙이라든지 안전 장비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이러한 활동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또한 뭐 유람선 안전 운항을 위해서라도 노선박 관리 기준을 좀 강화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선박 규모 규제를 조금 더 혁신을 해서 좀 더 대형 규모의 어떤 그 안전한 선박이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법제적인 사실 노력도 사실 필요하고 그리고 해상안전관리센터를 뭐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설립을 해서 유관 공공기관 간의 협력적 대응 체계가 사실은 좀 구축되고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해양 레저 안전 관리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올해 시행되고 있는 그 해양 공간 계획법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해양 공간이라는 것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적으로는 지금 해양 공간을 대략 9개 공간에 대한 어떤 용도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어업 활동이라든지 뭐 에너지와 관련된 활동, 항만 물류 활동 이렇게 공간별로 사실은 용도가 사실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공개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과의 어떤 그 연계를 통해서 협력적 대응 방안을 사실은 좀 강구를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여름철이 되면 해수욕객과 동력 그다음에 무동력 레저 기구 활동자 최근에 이제 연안과 관련된 연안에서 벌어지는 뭐 유람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동선이 겹치는 경우들이 사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연안 인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바닷속에서 활동들을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활동별 권역을 지정한다든지 동선이나 코스를 조금 구분한다든지 이러한 질서를 좀 지자체 특성별로 특징별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어떤 권역을 좀 표시를 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해양 레저 관광 활동이 벌어질 수 있는 해양 관광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올여름만큼은 좀 부산에서 수상 안전사고가 없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다에서 고속 질주하는 수상 오토바이로 위험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약이나 고무보트 등 무동력 레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큰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바다 위 무법자가 돼버린 수상 오토바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수상 오토바이.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럭셔리함에 최고 속도 150km로 바다를 날다시피 하는 스피드. 여기에 묘기까지 더해지면 절로 시설이 집중되는 바다의 인싸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만난 다른 레저객들은 수상 오토바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과시하듯 무동력 기구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한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애들 노는데도 가까이 와가지고 막 묘기 같은 거 부리시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 보면 레저존인데 레저존 사이 사람들 사이에도 막 지나가고, 제가 위험하다 가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위험하죠. 심지어 서로 싸움도 벌어져 즐기러온 바다에선 매년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력기구가 오버리면은 뭐 파도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동력 타시는 분들이 일부러 옆으로 많이 지나가요. 와서 파도 물도 일부러 뿌리고 가고, 이제 저희도 매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트러블 생겨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항상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실제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제 초등학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르르 와가지고 수업이 중단됐었어요. 남해 해양 레저 사업장에 무단으로 오토바이를 대놓고 가버리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서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쪽이 처음에는 막 뭐 싸우기도 하고 대지 말라고 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러기도 힘들어서 밥 먹는 동안 나와서 이렇게 대놓고 가고, 어디 주차장처럼 번호가 붙어있는 거 전화해서 또 올 때까지 기다려요. 불법도 불법인데 시설 관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드나들게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위험성도 커집니다. 레저객들이 몰리는 주말이 되면 해경으로는 수상 오토바이로 인한 민원 신고가 잇따릅니다. 내용은 주로 위협 운항이나 굉음.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많이 나오십니다. 수상 오토바이가 가속으로 이렇게 달리거나 굉음을 내서 이렇게 달리거나 해가지고 위협 운항을 해가지고 이 주변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하지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 빠른 속도로 광안리에서 오륙도 해운대까지 순식간에 달아났다가 해경이 가고 난 뒤 또다시 돌아와 문제를 일으킵니다. 워낙 빠르다 보니 번호판이 있어도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고 모양도 비슷비슷해서 가해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해정을 해두셨으면 어떻게 저희가 찾기가 쉬울 건데, 그때 아마 한 수상 오토바이가 한 30여 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색깔이 무슨 색인지, 또 거기 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번호판도 모르고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허술한 법도 문제입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이 있지만 운항 규칙에는 최고 속도 제한이 없어서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고 단속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도 같은 속도를 두고 피해자는 위협 운항이라고 하는데, 수상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정도는 위협이 아니라고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누구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안전거리 규정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는 수상 레저 활동자가 적절한 경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정도를 누구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까요? 안전장치는 허술한데 안전 위협 우려가 실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전력도 있어서 심각성이 더욱 큽니다. 2014년 여름 광안리 앞바다에선 수상 오토바이가 무등록 상태로 허가 없이 계류장에 접근하다 바나나 보트를 타기 위해 바다에서 대기하던 20대 여대생을 쳐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나나 보트를 타다 물에 빠진 관광객 4명이 수상 오토바이와 충돌해 중경상을 입기도 했고, 수상 오토바이와 서프보드가 충돌해 서프보드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싸가 아닌 민폐로 전락한 수상 오토바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은 이용자의 안전의식입니다. 제도적으로도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해양공간은 공공재 공간입니다. 즉 다양한 법과 질서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호 약속된 안전대책 마련과 안전수칙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합니다. 비수기 안전관리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 반영을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력 및 무동력 해양레저기구, 해수욕 등 해양레저 활동별 번역, 그리고 이동 코스 구분 등 보다 체계적인. 지난해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해양 스포츠 기구 운행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22,000명.
등록된 레저 기구는 1,700대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해양 레저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사계절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뒷받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